그래서 몇천 불씩 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보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이제 전혀 이제 그런 걸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하기도 하고, 전혀 정보가 없는 경우는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물꼬를 트기는 틉니다. 근데 그게 뭐 꼭 내가 하는 것만큼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정확하게 갖고 계속 하지는 않더라고요. 몇몇 사례를 저도 이제 봤을 때는 굉장히 무책임하게 서류가 접수된 것조차도 모르고 1년 이상 서류가 접수된 줄 알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보니까 서류조차도 접수 안 되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지금 그 LMIA가 굉장히 그 한국 사람들, 한국 식당이나 이런 데는 잘 나와요, LMIA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활용을 해서 그걸 사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에이전시들하고 서로 결탁을 해서 이렇게 사업적으로 이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LMO 당시에도 이제 그게 굉장히 문제가 돼서 사업주의 그런 조건들을 많이 강화시키기 위해서 LMIA라고 이름도 바뀌면서 사업주의 조건들을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요, 이제 모든 게 본인이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이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제 유튜브를 보고 많이 이제 상담을 해오시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영주권까지 다 우리 손으로 직접 이렇게 해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해서 영주권도 받는 사람들도 발송을 물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시청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 일방적으로 어떤 A라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내가 그걸 똑같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모르니까 총괄적인 어떤 개념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다,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전부 다릅니다, 상황이.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은 그냥 그 유학으로 하면은 굉장히 수월하고 돈을 벌면서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런 조건이 됐는데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정말 나는 이것만 있으면 진짜 뭐든지 다 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여튼 다 개인 사정들은 제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로 오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이렇게 얘기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이번에 해서 나는 내년 1월쯤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별로 그거 신뢰가 안 갑니다. 왜? 그 사람이 그때 1월달에 온다고 해서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다 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나는 지금 현재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현재만.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현재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진행형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학도 제가 그 전에 꾸준히 그렇게 계속, 유학은 정말로 캐나다가 주는 선물이니까 이걸 활용해서 이민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돈이 안 들어가고 돈을 벌면서 하고 1타 3핏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지금 잘 적응하고 있고, 영주권까지도 다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 사정이 이래서 나는 1년 후에 가야 되겠다고 계획 잡고 있던 사람들이 올해 딱 1월 1일 날 발표하니까 모든 게 다 그냥 안 되잖아요. 이제 다른 방법밖에 없습니다. LMI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쉬웠던 유학 프로그램도 이제, 물론 이제 공립학교 수준에서는 이제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그런 것들도 이제 폼이 받기가 좀 힘들죠. 왜냐하면 그렇게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숫자를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유학생 숫자를 줄인다고 했기 때문에 딱 필요한 그런 데만 좀 많이 열어주고, 대도시 같은 데는 굉장히 줄여버리고 이제 그런 정책을 이제 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인구가, 사람들이 자주 안 가는 그런 도시들은 많이 열어놓으면 이제 아무래도 그쪽으로
정보가 조금이라도 유입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할 때 이게 이민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1년 후에 어떻게 된다고 뭐 몇 달 후에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작년부터 이제 그런 낌새는 있었죠. 작년부터 이제 유학생을 줄여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연도가 바뀌면서 갑자기 이렇게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보통 이제 유예 기간을 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유예 기간을 뒀어요. 두기는 뒀죠. 왜냐하면은 9월 달부터 안 된다 그랬거든요. 9월 달부터. 근데 9월이 여기는 신학기예요. 그러면은 1월 달에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미 신학기가 시작돼 버렸어요. 1월 달에 아니 그 2학기가 이제 시작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9월이 신학기이기 때문에 1월 달에 발표를 해버리면 9월 신학기에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부터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신청을 할 수가 없으니까 9월 신학기를 신청하지 지금 2학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두기는 두는데 이제 이미 뭐 9월 달이 되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맡겨버렸다. 맞아요. 이게 뭐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언제 이제 이민 정책이 바뀐다 그러면은 몇 년 몇 월부터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전까지 진행했던 사람들은 다 유효하거든요. 그나마 지금 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다른 루트들은 그 공백 기간에 그래도 뭐 9개월 동안에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유학은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9월 학기에 그 사람들을 지금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막혀버리니까 이제 정말 필요한 이제 유학생들만 정말 필요한 유학생들만 이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별소리들을 다 하고 그동안에 이런 것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설왕설래를 많이 했습니다. 온타리오에서는 트럭으로 이민이 안 된다 확증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때 안 될 때가 있었죠. 근데 그 전까지는 됐거든요. 그래서 잠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특수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때 잠시 안 됐어요. 근데 저는 그게 계속 막힐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다시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직업 특성상 계속 이제 캐나다에서는 지금은 드라이버들이 좀 남아돈다 그러지만 그래도 계속 지금까지 트러크 직종은 부족 직종으로 분류됐고 익스프레스 엔츄리도 이제 편입이 됐고 이랬기 때문에 온타리오 주에서 이것을 안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끝나고부터 이제 다시 OIMP에서 열어놔서 이제 받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신청했던 사람들, 작년 5월달 그쯤에 신청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결정돼서 노미네이션을 이제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스타트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계속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 때 이제 막혔을 때는 이제 다른 주로 사스케추원이나 이제 노바스코샤나 이런데 뉴브런지 이쪽으로 가서 또 발빠르게 움직였던 사람들도 그때 상황은 맞아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그 사람들은 가장 빨랐어요. 그것도 맞고요. 또 여기서 계속 경력을 쌓고 있으면서 온타리오에서 OIMP가 열리기를 기다렸던 사람들도 생각도 맞고 다 근데 그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쪽이 분명히 빠른 줄도 알지만은 못 가는 사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움직이기 좋은 사람은 어디든지 그냥 아무 때나 갈 수 있어요. 가서 LMI를 통해서 그쪽에 영주권 프로그램하고 연결만 될 수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혼자면. 근데 이제 가족이 있고 그러면은 쉽게 움직이는 것도 좀 어렵죠. 아이들이 학교를 여기서 다닌다거나
또 그런 경우는 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기다리면서 온타리오주에서 열리는 이제 그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투트랩으로 투트랩이든 쓰리트랩이든 그냥 이렇게 각자 그 상황에 맞게 가장 빠르게 그 움직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온타리오 안 됐을 때 다른 주로 갔던 친구들도 이제 그런 장점을 이용해서 영주권을 받았고, 또 이제 계속 온타리오주에서 일하면서 경력을 쌓고 있었던 사람들도 모두 자격 OIMP 그 신청 자격이 됐기 때문에 또 노미네이션을 받은 거고, 그리고 다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맞고 본인들이 판단하는 건데, 이제 캐나다는 이제 어떤 식이든 내가 워크 퍼밋을 가지고 일하다 보면은 방법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쭉 가도 토론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앞으로 점점 이제 다른 직종들은 좀 힘들어지고 이제 그런 경향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래 기다려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게 다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어떤 조건이라는 게.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온타리오주에서 이걸 막혀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다른 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도 말이 맞습니다. 근데 그게 나는 그걸 못 믿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게 본인의 문제였는지 정말로 그 프로그램이 막혀서 안 돼서 다른 주로 가는지 이제 그걸 모르겠지만은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의 말을 믿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확대해서 가거나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자기해석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민에 관한 것은 PMP를 하게 되면 PMP 각 주 정부의 그 조건이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됩니다. OIMP면 OIMP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충족이 돼서 노미네이션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IRCC라는 연방 홈페이지에 이민 관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것만 믿고 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변호사라고 해서 더 많은 방법을 알고 있고, 에이전시라 해서 많이 알고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거기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캐나다에서는요, 모든 절차들을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해놓고, 누구든지 조력자 없이도 혼자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게 시스템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이 아는 특별한 방법으로 해서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자기들이 없는 서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없어요. 캐나다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런 것을 또 다시 캐나다를 꿈꾸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기 와서 실망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학이 막혔다 해서 암담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또 다른 또 주에서 또 좋은 프로그램을 또 내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주시를 하면서 자기 상황에 맞게 이렇게 약간 그 유연성을 가지고 여기서 직접 부딪히면서 해결해 나가는 게 저는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한국에서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게 다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혼자 고민하고 해서 1년 내에 몇 년 동안 계획했는데 그거 여기 와서 그냥 한순간에 1분도 안 돼서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민했던 거 그냥 또 1분도 안 돼서 다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안 한다고 또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알아야 되겠죠. 자기가 개념을 알고 이렇게 어떻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여러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잡아 뽑아서 그것을 자기한테 대입시켜서 합리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요, 정확한 맥락을 짚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옳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부분이 안 맞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